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4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40분 난짜기니. 오늘 다룰 작품은 후지사와 토오루의 만화 GTO를 원작으로 상남 2인조의 주인공 오니즈카가 교사로서 문제 학생들을 갱생시키는 과정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과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려낸 학원 코미디 애니메이션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입니다. 본 영상은 GTO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과거 쇼난의 전설적인 폭주족이었던 기폭 오니즈카 에이키치. 대학에 입학한 후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그는 교생 실습 당일 절친인 단마 류지를 기다리며 잠시 담배를 피우던 중 우연히 지나가는 불량배들에게 협박을 당하게 되는데, 당신 지금 거기 앉아서 여학생들 속옷 훔쳐봤지? 에? 무사히 돌아가고 싶으면 지갑 내놓든가 아니면 떡을 만들어서 경찰에 확 그냥 넘겨버리겠어. 지금부터 떡이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공수도 2단의 속옷 훔쳐보기가 취미 있나? 2번 그런 나한테 삥을 뜯겠다고 덤빈 지질이 복도 없는 그 녀석. 어느 쪽일까요? 형씨들 용돈까지 주고 고마워. 앞으로 공갈칠 땐 사람 봐가면서 쳐. 여러분 안녕. 뭐야 이것들은. 오니즈카입니다. 여러분하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게. 아 뭐야 악수하자고? 생긴 거에 비해 아주 귀여운. 쌤 지금 주먹 쥐신 거 맞습니까? 왜요? 한 대 치려고요? 그 길로 당장 교육위원회로 달려가 찔러버릴 테니까요. 교생 실습에서 문제 하반을 담당하게 된 오니즈카는 동료 교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놨다가 그저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며 월급만 잘 받으라는 충고를 듣게 되고, 그 후 자포자기의 상태로 수업에 임하던 그는 우연히 반에서 미즈키 나나코라는 여학생을 발견하며 예쁘장한 외모를 가진 것은 물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선생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출한 나나코를 발견한 오니즈카는 일단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그녀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순간 갑자기 옷을 벗어던지던 나나코는 계획대로 오니즈카에게 다가감과 동시에 남학생들이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찍도록 유도합니다. 나나코 설마 너? 그치만 저한테도 크게 한몫 떼어준다고 했어요. 일주일이야. 그 안에 100만 엔 만들어와라. 에? 나나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니? 당연히 선생 딸 믿을 리가 없잖아요. 바보, 얼른 좀 깨시죠 선생님. 그 후 작전 성공을 저촉하던 남학생들은 이 공원이 폭주족들의 집합 장소인 것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순식간에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그 순간 자신의 부하들을 쓰러뜨리는 오니즈카를 발견한 폭주족 두목은 그가 쇼난의 귀폭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순순히 남학생들을 넘겨주는데, 너희들 저 녀석들한테 무슨 짓 했어? 아직 아무 짓도. 그래 그렇단 다행이군. 이 녀석들은 바로 내 밥이니까. 올려. 이노카시라 공원 물맛 끝내주지 않냐? 응? 살려주세요 오니즈카 선생님. 걱정하지 마. 죽이진 않을 테니까. 당신은 선생이잖아요. 학생한테 이렇게 심한 짓을 해도 되는 거야. 웃기는 소리 집어쳐! 순전히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학생이고 선생이지 너희들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선생도 역시 인간이야. 열받을 때도 있고 뚜껑이 열릴 때도 있다고. 게다가 난 아직 선생도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에요. 오늘 한번 장벽을 걷어볼까? 교사니 학생이니 하는 성가신 장벽 말이야. 인간은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자기 뒤처린 자기가 한다. 그런 각오는 돼 있어야 돼.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내가 만약 선생이 되지 못하면 그건 언제까지나 너희들 때문이야. 그땐 이 녀석들 모두 뒷욕을 맛보게 해주겠어.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출근한 오니즈카는 이젠 교생 자리에서 잘릴 것이라 생각했으나 자신의 반 문제아들이 모두 교화되어 오히려 교장의 신임을 얻게 되고, 이에 순탄한 학교 생활을 보내던 그는 이대로 일주일만 잘 견디자고 결심한 것도 잠시 또다시 나나코의 억지에 못 이겨 저녁까지 오토바이를 태워주게 됩니다. 그 후 나나코를 집에 데려다 주려던 오니즈카는
그녀가 집에 가기를 완강히 거부함과 동시에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아슬아슬하게 나나코를 구해낸 오니즈카는 그녀의 부모가 자수성가한 이후부터 가정에 불화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 나나코가 오히려 가난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큰 집에서 살면 더 많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사는 집엔 아빠하고 엄마 방 사이에 두꺼운 벽이 있어서 만지면 너무나 차가워요. 돌아가고 싶어. 그 시절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가 있던 그 조그만 아파트로. 그까지 벽 하나 가지고 그렇게 징징댈 거 없어. 어차피 우린 아무리 길을 써봤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순 없어. 그게 아무리 아름다웠다 해도 과거는 과거야. 나나코, 돌아가. 너희 집으로. 그날 밤 커다란 망치를 들고 나나코의 집을 찾아간 오니즈카는 곧장 그녀의 아버지 방에 들어가 어머니의 방과 연결된 벽을 마구 내려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나코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벽이 오니즈카의 망치질에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발견하며 자신이 노력한다면 이 가정 불화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 교사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된 오니즈카는 교생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앞으로는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으나, 교사가 되기 위해선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몹시 절망한 오니즈카는 류지와의 술자리로 속상한 마음을 달래던 중 그에게서 임용고시가 필수 자격이 아닌 사립학교, 즉 세린재단의 채용 공고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 후 세린재단에 이력서를 넣은 오니즈카는 면접 당일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건드리는 인물을 제압했다가, 그가 세린재단의 면접관이자 교감인 우치야마다 히로시였음을 알게 되고, 이에 면접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는 역시 자신이 교사가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나 같은 쓰레기는 선생이 될 자격이 없는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쓰나?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들한테 멍청이니 쓰레기니 하는 소리만 듣다 보니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걸요. 그래서 선생 타입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선생이라면 절대로 안 그래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짓은요. 교감 어딨어? 당장 나와! 지난번에 퇴학당한 고등부 학생들인데요. 가서 말려봐요. 잘 처리해서 점수를 따면 교사가 될지도 모르잖아. 응? 쓰레기다 지진하다 해가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쓰레기라고 부르는 게 뭐가 나빠? 아니 너희가 이렇게 된 게 내 책임이라도 된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하고 있어 오니즈카? 빨리 쓰레기들을 처치해.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고도 교육자가 되겠다고? 사람 함부로 멸시하지 마. 자기 학생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그런 언어 폭력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 당신들 같은 선생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 같은 애들이 점점 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게 교육이라면 교사 따윈 내가 먼저 사용하겠어, 이 멍청이들아. 그 후 교사의 꿈을 포기한 오니즈카는 장거리 트럭 기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잠시 세린재단으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을 보러 오면 채용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에 약 600km의 거리를 3시간 안에 완주하려던 그는 공밥 먹을 각오로 마구 가속 페달을 밟았으나 결국엔 12시가 다 되었어야 학교에 도착하고 맙니다. 그 순간 전에 오니즈카가 만났던 매점 아주머니가 등장하며 본인이 이 학교의 이사장인 사쿠라의 요코임을 밝히고, 이에 이사장의 취미가 매점 업무였음을 알게 된 오니즈카는 학교에서 숙식하는 조건하에 임시교사로 채용되며 내년 봄부터 학교 옥상 옆 창고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후 중학교 3학년 4반의 담임을 맡은 오니즈카는 그 반이 개교일에 최악의 문제와 소고림을 듣게 되자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기로 결심하는데, 오늘부터 이번 담임을 맡겨준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다. 잘 지내보자. 선생님, 눈 매운데요? 담배꽁초는 제 떨이에 버려주세요. 맞긴 맞는데. 아키야마. 네. 아이자와. 네. 조심하. 네. 그날 밤 갑작스런 인기척에 학교를 둘러보던 오니즈카는
우연히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요시카와 노보루를 발견하며 그를 구해주려다가 그만 자신도 함께 건물 아래로 추락하게 되고, 이에 요시카와를 감싼 채 교감의 크레스타 위로 떨어진 오니지카는 그가 여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까지 결심했음을 알게 되며 일단 요시카와의 바지를 갈아입힌 뒤 그가 부모님 몰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임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게임밖에 할 게 없으니까요. 뭐 하세요? 나중에 학교에서 줄 테니까. 좋아요. 빌려드릴게요. 뭐? 신난다. 그럼 이거 하고.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될 생각을 하셨어요? 굳이 말하자면 재밌을 것 같아서라고나 할까? 네? 학교가요? 야한 책이 갖고 싶으면 학생한테 압수하면 되고 수학여행도 갈 수 있잖아. 모든 걸 생각하기에 달린 거야. 선생님 방에 놀러가도 돼요? 언제든지 놀러와. 내 비밀기지에. 저도 학교가 재밌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기다려봐. 이제부터 내가 학교를 재밌게 만들 거니까. 그리고 다음날 학교 곳곳에 자신의 야한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한 오니지카는 자신이 무의식 중에 파렴치한 취미를 즐겼다는 충격에 휩싸이지만 요시카와의 도움으로 그 사진들이 모두 합성임을 알게 되고, 이에 이번 사건의 주범인 키쿠치 요시토를 찾아간 오니지카는 그를 혼낼 것처럼 진지하게 다가가던 것도 잠시 오히려 그 뛰어난 기술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합성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반강제로 오니지카와의 사진 거래를 체결한 키쿠치는 그가 보통 교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날 이후로 4반의 다민 죽이기 작전에서 손을 떼고, 그런 키쿠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우에하라 안코는 분풀이로 요시카와에게 더 폭력을 휘두른 뒤 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오니지카와 어울리지 말 것을 협박합니다. 그날 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요시카와는 또다시 학교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요시카와. 자살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내가 말했지? 분해요. 좋아, 어서 앞장서. 복수하러 가야지. 그 후 우에하라 일행이 있는 노래방을 찾아간 오니지카는 그들에게 요시카와가 당한 일을 비슷하게 되돌려준 뒤 우에하라가 가진 그의 나체 사진을 모두 찢어버리고, 그러자 육성 회장이자 교육평론가였던 우에하라의 어머니는 오니지카가 딸에게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육성회 임시총회에서 그의 해고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한편 요시카와를 구하다가 팔이 골절된 오니지카는 입원 중에 뛰쳐나와 자신의 해고를 막으려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육성회장의 편으로 돌아섰고, 그 순간 강당에서 옷을 벗어 던진 요시카와는 자신이 우에하라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음을 증언하며 오니지카는 그런 자신을 구해주려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이가 그런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 이래도 아니라고요? 어머니라면 딸의 글씨쯤은 알아보시겠죠? 고맙다, 요시카와. 울지 말라니까. 너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했잖아.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전악선 자기가 직접 쓴 게 틀림없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얘들아, 이번엔 요시카와 어떻게 보여줄 생각이야? 다들 기대하고.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렇게 착한 내 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엄마인 내가 제일 잘하니까요. 엄마 이런 거 지긋지긋해. 교육평론가란 사람이 자기 딸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우습지 않냐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응석 부리지 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잘 살펴봐. 남을 괴롭히는 일보다 더 재밌는 걸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얼마 후 학생들의 가정방문을 앞둔 오니지카는 무라이 쿠니오의 어머니가 젊은 미혼 모임을 알게 되며 쿠니오가 도망간 아버지를 향한 증오로 어른 남성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에 데이트를 컨셉으로 가정방문을 시작한 그는 가장 첫 상대로 쿠니오의 어머니인 주리아를 만났다가 그만 쿠니오로부터 자신이 그의 어머니에게 흑심을 품었다는 오해를 받고 맙니다. 그날 이후 쿠니오의 방해 공작에 시달리던 오니지카는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기 위해 그와의 추격전을 이어가다가 주리아가 트럭에 칠 위기에 놓인 것을 발견하고,
이에 재빨리 그녀를 구해낸 오니지카는 구니오에게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결코 어설픈 각오만으론 행할 수 없음을 충고하며 주리아와의 만남은 그저 가정방문일 뿐이었음을 해명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오니지카를 믿을 수 없었던 쿠니오는 그가 잡은 볼링공에 미리 순간 접착제를 발라놓는 등 계속 도가 지나친 장난을 반복하고, 그러다 무심코 저지른 행동으로 불량배들에게 붙잡혀버린 쿠니오 일행은 지나가던 오니지카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갑자기 그는 도라에몽을 자칭하며 자신들의 부탁을 거절하는데, 이 녀석들 갖고 놀려던 참인가 보지? 그 사람들한테 붙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당신 선생이잖아요. 난 도라에몽이야. 너희 같은 녀석들은 몰라. 하지만 만약 내가 선생이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가르쳤을걸? 사나이라면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직접 거두라고. 정말이에요? 진짜로 이 자리에서 우릴 뛰어내리게 하셨냐고요? 걱정하지 마. 끈도 있으니까. 비밀이라 늘어나기도 할 테니까 두 겹으로 하면 충분해. 그만둬요! 이거 다요! 누가 없어요! 배짱을 보여주라고. 사나이답게. 아니면 그냥 마마보이로 끝날 거야? 뭐가 어째요? 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잖아. 주저없이 나서야 할 땐 주저없이 나선다. 그런 게 바로 진짜 사나이야. 야! 100점 만점이야, 군이요. 도라에몽, 뭐 하는 거야? 에? 다음은 당신이 뛰어내릴 차례야. 차례를 지켜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라에몽 중에! 이게 누구지? 모르겠는데? 난 너희가 추락당한 선량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켄스로님이시다! 괴물이다! 어디를 도망가! 뭐들해? 어서 타! 저 인간 정말로 선생 맞아? 그렇게 불량배들이 훔친 크레스타에 올라탄 오니지카는 교감의 복수를 해주겠다는 이유로 불량배들의 차를 끝까지 쫓아가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내고, 그 과정에서 난생 처음 짜릿한 추격전을 경험한 쿠니오 일행은 점차 오니지카의 호쾌한 매력에 푹 빠져 자신들을 비롯한 남학생들 전원이 그를 같은 남성으로서 동경하게 됩니다. 한편 국어교사 후유츠키 아즈사를 짝사랑하던 테시가와라 스구루는 지방대 출신인 오니지카가 그녀의 호감을 사는 것이 못마땅하여 자신이 과외를 맡은 오오타 히데미의 어머니, 즉 도의회 의원의 부인에게 오니지카를 해고시켜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어머니회 회장으로서 수업을 참관하러 간 그녀는 오니지카의 엽기적인 코끼리 분수쇼에 큰 충격을 받아 그에게 해고당하기 싫으면 이번 전국 모의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는 애들 놀이터가 아닙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노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죠? 내가 중학교 땐 하루 24시간 죽어라고 놀러만 다녔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풀리느냐는 중고등학교 6년에 달렸어. 그런 고리타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시대인데 다 늙은 뒤에 몇십 년보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시절 6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큰 재산이 될 테니까요. 그 후 후유츠키와 시험 공부에 나선 오니지카는 매 끼니마다 DHA가 풍부한 참치 누나를 먹는 건 물론 능력개발용품과 수면학습 등 여러 기계들까지 동원하여 일주일간 밤새도록 공부에 열중하고, 그리고 다음날 모의고사를 보러 가던 오니지카는 우연히 히데미가 야쿠자들에게 납치당하는 것을 발견하여 결국 시험도 내팽개친 채 그녀를 구하러 갑니다. 의원님한테 건설 수주 문제로 아주 조금만 편히 좀 봐주십사 하는 게 뿐이야. 그 모습을 보면 아빠도 분명 우리한테 협조하고 싶어지겠지? 예, 빨리 비디오. 그림 좋은데. 야한 비디오가 원래 이렇게 찍는 거였구나. 이 자식 도대체 어느 발소 보낸 녀석이야? 파? 3학년 4반이다 이 십장새가! 이건 얘들 장난이 아니야. 알겠나 선생? 안 됐지만 죽어줘야겠어.
그 후 무사히 히데미를 구해낸 오니즈카는 세 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로 1시간 만에 모든 시험을 치르지만 과다출혈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오니즈카의 행동에 몹시 감동한 히데미의 부모는 직접 그의 해고를 취소해줄 것을 부탁하며 부인이 오니즈카에게 저질렀던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사죄합니다. 그 순간 오니즈카의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500점 만점으로 드러나면서 도의원의 부탁과는 상관없이 그의 교사직위를 유지시키게 되고, 그날 이후 학교의 영웅으로 떠오른 오니즈카는 전교생들의 인기를 얻는 건 물론 여러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한편 그런 오니즈카가 못마땅했던 아이자와 미야비는 평소 학교에 나오지 않던 IQ 200의 천재 소녀 칸자키 우루미에게 연락하여 이번엔 자신들의 담임을 내쫓아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성인인 척 오니즈카에게 접근한 칸자키는 그의 순진한 면을 이용해 온갖 자극적인 물건들을 두르도록 유도한 뒤 경찰에게 치안으로 신고해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야쿠자들을 끌어들이거나 자살 소동을 일으키는 등 계속 오니즈카를 괴롭히던 칸자키는 몸을 던져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의 모습에 점차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칸자키가 요즘 매일매일 학교에 나오는 거 있죠? 그럼요. 역시 오니즈카 선생은 다르다니까요. 오니즈카 선생님한텐 커다란 사랑의 힘이. 절대로 가만 안 놔! 칸자키 싸가지 반드시 묻어버릴 거야! 언젠가 꼭! 정말 사랑이 있을까요? 아닌가.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여기 대뱃살 5인분 추가. 네! 벌써 10만 원은 넘은 것 같은데요. 전복하고 성게알 5인분 추가요! 그리고 생선회도요! 설마. 이 날강도 같은 녀석들아! 금방 가서 돈 가지고 온다니까! 안 속아요! 내 잘못 아니에요? 봐요. 저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예, 돈 내놔! 입원비하고 피해보상금! 주식수당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 실업임까지 합해서 500만원! 아저씨 기다려요! 지금 당장 돈 줄 테니까! 와, 요즘은 자해공갈 알바도 하세요? 도모모! 사실 오니즈카가 뛰어든 차량은 얼마 전 자신이 연예계에 데뷔시켰던 제자 노무라 토모코가 타고 있었으며, 결국 그녀의 매니저에게 사고 보상금 대신 초밥값을 지불하게 하였고, 그 후 칸자키와 토모코가 초등학교 동창이었음을 알게 된 오니즈카는 토모코의 다음 스케줄이 어릴 적 담임 선생님과 인터뷰하는 것이란 사실에 곧장 칸자키와 함께 그 촬영 현장을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의 담임이었던 후지모리를 만난 오니즈카는 칸자키가 그녀에게 적대감을 드러낸과 동시에 가스를 채운 페트병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후 갑자기 학교로 돌아간 칸자키는 건물 창문마다 폭탄을 설치하여 학교 전체를 패닉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칸자키는 결혼을 원치 않았던 어머니가 정자은행에서 산 우수한 유전자로 낳은 아이였으며, 그 영향으로 자신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콤플렉스를 지니게 되었고, 이에 모성애 없는 어머니 밑에서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그녀는 우연히 담임인 후지모리의 권유로 높은 학년의 교과목을 배우게 되며 점차 출생의 비밀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칸자키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후지모리는 자신의 교육적 한계를 체감함과 동시에 뛰어난 제자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칸자키가 자신의 수업을 지적하는 것을 발견한 후지모리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자신이 가진 교사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착각하여 홧김에 학생들 앞에서 칸자키의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그런 후지모리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칸자키는 그날 이후로 교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학교의 수업 테러를 반복하고, 그렇게 칸자키의 모든 과거를 알게 된 오니즈카는 그녀에게 특별 과외 수업을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폭주적 후배들을 이끌고 학교로 찾아옵니다. 미리 말하지만 날 겁줘서 반성하게 하려는 건 시간 낭비예요. 난 공포 따윈 모르니까. 인간이란 단지 유전자를 담아놓은 상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죽으면 단백질 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후지모리 선생님한테 버림받는 건 무서웠잖아, 안 그래? 넌 그때 단지 후지모리 선생님이 부모님을 대신해주길 바랐던 거 아니야? 네가 제일 힘들었던 건 후지모리 선생님이 네 곁에서 떠났다는 사실 아니었어? 말도 안 돼. 천재 좋아하네. 모르겠다면 내가 깨닫게 해주겠어. 선생님, 뭘 어쩌려고요? 같이 가자고, 저 세상이라는 곳에.
선생이 된 것까진 좋았는데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애인도 안 생기고. 거의 다 가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속셈이죠? 인간은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어. 웃으면서 가자고 간적해. 조금만 늦었어도 진짜로 단백질 덩어리 될 뻔했잖아. 죽는 게 안 무섭긴 뭐가 안 무서워.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척하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제일 밥맛이야. 겁쟁이들 주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절절매는 것들이. 그렇게 칸자키에게 죽음의 공포를 알려준 오니즈카는 지난 과거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하면 인생의 손해임을 이야기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것을 조언하고, 그날 이후 과거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칸자키는 오니즈카의 도움으로 점차 학교를 좋아하게 되며 지금까지의 등교 거부가 무색할 정도로 출석 일수를 채우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야비는 이번엔 자신이 직접 담임을 내쫓을 것을 결심하여 여름 캠프의 회비를 마치 오니즈카가 훔친 것처럼 꾸며내고, 이에 졸지에 공금 횡령범이 되어버린 오니즈카는 회비를 모두 돌려주겠다는 말에도 학생들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자 홧김에 이번 여름 캠프를 오키나와 초호의 여행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버립니다. 그리하여 800만엔의 거금이 필요하게 된 오니즈카는 마사키 형님에게 물려받은 Z2를 팔아보려거나 폭주적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하는데. 야, 사회지마. 가짜 먹고 갖고 나한테 사기쳤지? 그러고도 네 녀석이 네 명대로 살 수 있길 바랐냐? 이건 너한테 넘길 테니까 팔아서 써. 1억 정도는 문제도 아닐걸? 이거 그냥 밀가루인데요? 이 자식 죽고 싶어! 난 필요 없어! 너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면 그만이야! 약 먹었냐? 그런 돈을 빌려주게. 원양어선 타고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거 괜찮은데 가거든 내가 빌려준 87만엔도 벌어오고. 전설의 키퍼 콤비 우전 어디다 팔아먹었냐 임마! 그래, 그거 먹고 떨어져. 이 자식이냐! 헬로. 무슨 일이지? 이런 집에서 사는 얌전한 요조 숙녀가 그런 무서운 일을 꾸미다니. 이건 복수하는 거야. 선생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채 학교에서 떠나버린 친구를 위해서. 용서 못해. 절대로. 선생들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배신도 태어나기 전에. 너 정말 어리구나. 선생도 역시 인간이야. 자신을 보호하려고 드는 건 당연하잖아. 선생한테 뭘 더 바라지? 하지만 담임은 적어도 우리한테 거짓말은 안 하잖아. 다른 선생들하고는 달리 위선자는 아니라는 얘기야. 내 일을 방해한다면 설령 너라도 가만두지 않겠어. 네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학교 안에 다 퍼뜨리겠어. 날 너무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무슨 뜻이지? 말뜻 그대로야. 그 류지에게 받은 경품권을 추첨한 오니즈카는 운 좋게 800만엔을 호가하는 벤츠 자동차에 당첨되어 한방의 여름 캠프 비용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러자 이번엔 그 벤츠를 빼앗으려던 미야비는 오니즈카에게 사정이 안타까운 어느 중년 남성을 접근시켜 그가 그 남성에게 벤츠를 빌려주도록 유도합니다. 그럼 미야비의 만행에 몹시 분노한 칸자키는 그녀의 몸값으로 여름 캠프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을 결심하여 부잣집 아가씨들을 노리던 납치범들에게 미야비 일행을 팔아버리고, 한편 건너편 빌딩에서 창문 닫기를 하던 오니즈카는 우연히 납치된 미야비 일행을 발견하게 되자 곧장 그 근방의 비행선을 이용해 호텔 방으로 쳐들어갑니다. 뭐해요? 빨리 그 인간들을 혼내줘요!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난 그냥 견학하러 온 것뿐이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 날 감쪽같이 속여서 횡령범으로 몰고 갔겠다. 그런데 너 같은 싸가지를 내가 뭐 때문에 구해줘야 되지? 어? 학생을 구하는 게 선생의 임무라고요. 너 혹시 바보 아니야? 선생의 임무는 5시 반에 종 땡치면 끝나. 알았어? 네 눈에 선생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어디서 끼어들어 이 멍청아! 선생님? 네 녀석이 아쉬울 때만 선생님을 찾냐? 도와주길 바란다면 진심으로 사과해. 내가 왜 멍청한 삼류 교사한테 머리 쓰게 되죠? 시끄럽게 왜 말들이 그리 많아? 사과할 거야? 안 할 거야? 딱지랬지? 어서 대답해! 닥치지 못해! 미안해! 잘못했어요.
했어요. 나한테 빚진 거야. 난 녀석이 아니야! 그리고 다음날 오니즈카가 벤츠를 빌려줬던 중년 남성이 약속대로 그 차량을 되돌려주면서 오니즈카는 무사히 제자들과 함께 오키나와로 떠나게 되고, 그러나 납치 사건 이후로도 오니즈카를 믿지 못했던 미야비는 홀로 여름 캠프에 참가하지 않는 건 물론 다른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 후 다민죽이기를 시작한 계기를 떠올리던 미야비는 오랜만에 친구인 요코야마 미즈키를 찾아갔다가 얼마 전 그녀가 아이를 임신한 채로 자살했음을 알게 되고, 이에 몹시 분노한 미야비는 작년 4번의 담임이었던 사이토 노보루를 만나 미즈키가 그의 아이를 가진 상태로 목숨을 끊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성을 잃은 사이토는 모든 것이 교육위원회의 압력 때문이었음을 털어놓으며 미야비가 들고 있던 단도로 자살을 시도하고, 그 후 사이토의 자살 소동이 미야비의 살인미수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작년 세린재단에서 떠들썩했던 사이토와 미즈키의 사제 연애도 드러나게 됩니다. 오니즈카 선생,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정말 어려운 거죠. 학생들이 교사를 믿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교사의 한마디가 학생들 가슴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니까요. 사실 중학생인 미즈키와 교제했던 사이토는 4반 제자들 앞에서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자신들의 관계가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교육위원회의 강한 압력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강제로 미즈키와 헤어지게 된 사이토는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정근을 떠나며 미즈키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사이토의 본심을 알지 못했던 4반 제자들은 그저 미즈키가 담임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그 배신감에 담임 죽이기를 반복해왔으나 뒤늦게 모든 일의 흑막이 교육위원회였음을 알게 되고, 이에 미야비가 보복하러 갈 것임을 짐작한 오니즈카는 재빨리 그녀가 교육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저지한 뒤 친구 사에지마가 일하는 경찰서에 미야비를 숨겨둡니다. 이것 보세요. 전 그냥 평범한 연예인 매니저라고요. 그냥 여기저기 특종이라고 떠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부탁 좀 합시다. 대체 뭘 하려는 거죠? 부탁해요. 선생님, 어떻게 할 생각이죠? 호요치키 선생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나 같은 인간한테 빌려줬다가 언제 받을지도 모르... 제발 가지 마세요. 호요치키, 겨울달이란 뜻이죠? 참 좋은 이름이에요. 겨울엔 공기가 건조해져서 이맘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이 아름다워 보이죠. 걱정하지 말아요. 늘 하던 야외 수업을 하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다음날 세린재단을 찾아온 교육위원회는 미야비를 경찰에 출두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오니즈카의 해고를 요구하고, 그러자 사쿠라이는 설령 경영권이 정지당하더라도 끝까지 학생을 보호할 것임을 밝히며 교육자라는 건 성직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감은 교사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교육위원회에게 거침없이 일침을 가하는데, 당신들이 교육위원회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이토 선생이 거짓 증언을 하게끔 몰고 갔다면은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죽인 범죄자야. 결과적으로 요코하마 미즈키는 당신들 때문에 자살했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살인자나 마찬가지야. 모든 조직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육 현장이 아무리 황폐해졌다 해도 우린 거기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성적자로서, 이 땅의 교육자로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세린학원의 경영권을 정지시키겠어. 잠깐 기다려! 오니즈카! 그럼 이만 결판을 냅시다. 당신 같은 일개 교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좋아, 시작해요. 그 후 오니즈카가 부른 기자단이 교육위원회를 둘러싸며 미즈키의 자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그러자 교육위원회는 미야비의 살인미수 사건을 언급하며 화제를 전환시키려 하지만 그 순간 오니즈카가 미야비의 단도를 꺼내 보이며 자신이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야비는 연행당하는 오니즈카에게 달려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이에 대수롭지 않게 미소를 짓던 오니즈카는 얌전히 경찰차에 오르려던 것도 잠시 수갑을 찬 채로 뛰쳐나와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미국으로 건너간 오니즈카는 캘리포니아의 고등학교에서 또다시 문제아 반의 담임을 맡게 되며 GTO는 끝을 맞이합니다. GTO는 원작 만화책 13권까지의 내용을 43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된 탓에 애니의 결말을 오리지널 스토리로 마무리하였고,
특히 담임 죽이기의 계기였던 미야비 에피소드의 경우 원작에서 전 담임에게 강간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자작극을 펼쳤던 미야비를 애니에선 자신의 친구를 배신한 선생님에게 복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원작보다 미야비가 교사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감하도록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애니의 결말은 오니지카가 미야비 대신 경찰에 연행당하지만 후반에 의식을 되찾은 사이토가 자신의 자살 시도를 시인한다는 암시가 등장하면서 오니지카는 나중에라도 무사히 풀려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 오니지카가 미국 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었다는 오리지널 결말을 통해 그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교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상남 2인조에서 멋진 어른을 꿈꾸던 오니지카가 막상 성인이 된 이후 그 현실과 꿈의 괴리에서 쓴맛을 느끼는 모습이었으며,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뒤틀린 학생들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오니지카의 모습은 본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하고, 특히 원작에선 후반으로 갈수록 오니지카가 가진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죽음을 불사한 희생정신이 더욱 잘 드러나고 있으며, 비록 마지막 천사 에피소드가 너무 막장이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그런 오니지카의 명장면까지 애니화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여기까지 그레이트 티처 오니지카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